세이노의 가르침.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세이노는 누구인가?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팔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자산을 외환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인재 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일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스크래치 하라.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나는 집이 먼 직원들에게는 회사 근처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살라고 요구하곤 했다. 회사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생한 지식을 축적해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이 정글 속에서 우뚝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뜻이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명심하라. 당신이 돈 많은 집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해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호하기 위해서건 취미를 위해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 1972년 영국의 키스 조셉은 빈곤의 학습화와 관련하여 박탈의 순환을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가 가난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나는 조셉의 의견에 동조한다. 내가 가난은 사회구조적 현상인가에서 열거한 가난한 가족들의 사례들 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모두가,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부모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어느 교육학자는 빈민층 어머니들에게 장난감 사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증대되게 됨을 입증했다. 교육학자 고든 역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내용을 알아야 자녀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부모가 제대로 알고 가르칠 때 자녀도 제대로 알게 되고 일도 잘한다는 말이다. 하늘의 지붕 위로 폴 베를렌. 하늘은 저기 지붕 위에서 너무도 푸르고 참으로 조용하구나. 종려나무는 지붕 위에서 잎사귀 일렁이고, 종은 우리가 보는 하늘 속에서 부드럽게 울리고, 새는 우리가 보는 나무 속에서 애처롭게 울고. 이런 하나님 맙소사, 삶은 바로 저기에 단순하고 평온하게 있는 거구나. 이 평화로운 웅성거림은 저기 마을에서 들려오는 것. 너는 뭘 했니? 오, 너 말이야. 바로 여기서 계속 울고만 있는. 말해봐. 너는 뭘 했니? 너 바로 여기 있는 내 젊음을 갖고 뭘 했니? 현재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아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쪽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귀를 쫑긋거리고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자기 학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조언을 우선시하면서 따라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임장 비용으로 수십 수백만 원 내라고 하는 거, 그 연놈들이 당신 돈으로 부자 되고 싶은 거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여워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 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난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다.
내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 미군 부대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먹고 살고자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화장품이나 식료품들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며 부유층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팔았던 적이 있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아줌마들이 팔았고 나 같은 남자 대학생은 전혀 없었기에 경비실을 통과하기도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을 열어준 고객들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나는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영문 라벨들을 사전을 찾아가며 모조리 외웠다. 바세린 연고 하나를 팔더라도 눈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도 잊지 않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눈 화장을 지울 때 큐팁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큐팁도 팔았다. 스팸햄을 팔 때는 새로운 요리법들도 가르쳐 주었다. 결국 한 명의 고객을 만나게 된 후 얼마 후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정말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사전 주문도 생겨났다. 그 당시 내가 알게 된 원칙 몇 개.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절대 오늘의 이익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내가 나중에 누구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연예인 몇 명까지 내 고객이었다. 내가 사업에 관록이 붙은 후에 알게 된 사실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에는 전혀 가늠이 어렵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화려해도 일은 엉망으로 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두 번째, 불알 두 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모든 여자들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웃기는 남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남자 10명을 합친 것보다 더 타고난 능력을 갖춘 여자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세 번째,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직장에 대하여 낭만적이거나 동화적 혹은 영화적 환상을 갖고 있으며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폼나는 일만 하게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꽤 된다. 네 번째, 일을 잘하여 승진을 시켰더니 예상외로 쩔쩔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다. 다섯 번째, 친구나 가까운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일을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 대다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장의 개인과 혈연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섯 번째, 큰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는 가능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입사 후 얼마 뒤 자신을 보조하여 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텐데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이 사실은 실무를 잘 모른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일곱째, 직원이 자라난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가정 환경은 집안이 콩가루이거나 이혼 가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귀하게 자라나 일하는 근성 없는 경우이다. 해고는 절대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거나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부조금 받으면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20대 중반에 나는 약 수도 언덕 위를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 생망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이 편히 누일 수 있는 곳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하여도 행복해하였다. 정말이다.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돈이 너무 없었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했다.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 실패하였고 스티로폼 판 4개 모퉁이에 시멘트 못을 하나씩 받고 실로 연결하여 그 위에 도배를 했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은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원등에서 CD관을 이용해 전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취사도구는 전기굴로였다. 설거지물은 외부로 흘려보내야 했는데 셔터 및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을 흘러가게 하다 보니 라면가락이 함께 나가기도 하여 싫은 소리를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쇼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 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덕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경첩을 이용하여 판자 하나를 벽에 붙이고 개목걸이 사슬을 이용하여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굴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여야 했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 가는 것을 막고자 하여 3분 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크게 써놓았다. 과거에 살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카드빚을 갚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뇌이며 일하여 인력사무소 지명도 1순위에 올랐다던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 후인 현재 그는 연매출 800억 원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선량한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 1990년 봄 서울 천호동의 반지하 새방에서 살고 있던 엄모 씨와 부인 그리고 아들, 딸 모두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일이 있었다. 엄씨 가족은 4년 전부터 이 새방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9만 원을 내고 살아왔는데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방을 비워달라고 해 이사갈 집을 물색했으나 오른 방값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만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인터넷 관련 벤처 비즈니스가 인기라고? 의사나 판검사가 대우도 좋고 존경도 받는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갑돌이 갑순이 모두 다 덤벼드는 쪽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기가 싫은 좁은 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인 의사로서 6.25 때 남하하였다.
나는 공군에 입대한 당일 신원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빠의 원적 때문에 귀양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지만 남한에서는 내가 나이 어린 장남이었고 친척도 없었다. 살림집이 딸려있던 병원에는 의사 3, 4명과 간호사 7, 8명이 있었고 코올리게 시절부터 나의 놀이터는 골목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병원 대합실과 치료실이었다. 1960년대 국민학교 시절에는 비교적 잘 살았던 것 같으나 의사라는 직업을 부자가 되는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버지였기에 절대로 부자는 아니었다. 그나마 초등학교 시절 이미 아버지가 엄청난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은 재판에 휘말렸고 빨간색 압류딱지가 은수저에까지 3번 붙더니 중3 때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쫓겼는데 가재도구가 손술에 하나도 안 되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몰락하였고 나는 한갑이 다 된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을 처음으로 보았다. 왕진 가방마저 압류당했던 연로한 아버지는 약간의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던 덕분에 무이촌 보건소장이 되었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월세 방 1칸과 빚만 남았다. 구멍가게를 하면 가장이 세상을 떠나도 유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나 전문직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은 빚까지 있었으니 정말 쩔쩔맸다. 어릴 때 있었던 그 파산의 영향으로 나는 현금 20억 원을 모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우산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아버지를 나는 철없던 시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릴 때 받은 가르침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망치만 가져가면 꾸중을 들었다. 뭘 하시려는지 눈으로 보고 목까지 크기별로 챙겨가야 했다. 담배를 사오라고 하여 담배를 사다 드리면 야단을 맞았다. 재터리와 성냥, 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갖다 드렸음에도 아버지는 혀를 쯧쯧 찼다. 영문을 모르는 내게 떨어진 말. 사내 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면 어디에 쓰겠어? 담배를 피면 연기가 나오지.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뜻이었다. 한 번은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모크로크롬을 직접 발라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대강 바르는 것을 보더니 사내 새끼가 약을 바르는 것을 수없이 보았을 텐데 눈뜬 장님이었네 라고 꾸중하셨다. 그리고 간호사를 1명 부르더니 약을 발라주라고 했다. 치료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뭘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기에 야단을 또 맞았고 또다시 약이 발라졌다. 비로소 나는 약솜이의 상처 위에 놓인 뒤 원을 그리며 밖으로 나감을 알았다. 그래야 세균이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그때 나는 고작 67살이었다.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수없이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내게 심어주시려고 한 것이 어떤 일 전체의 뼈대를 보는 능력이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어린 시절 난 장난이 매우 심했다. 초등학교 시절 한 번은 카바이트 불이 신기해서 1리터짜리 링거병에 카바이트를 담아놓고 불을 붙였다가 뻥 하는 소리를 내며 고무마개가 튀어가면서 폭발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링거병 속의 굵은 유리관을 카바이트 가스 투출관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불길이 병 안으로 역류되어 일어난 폭발이었다. 원래 카바이트 가스 토출구는 바늘구멍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나는 토출관이 굵으면 불꽃도 엄청 클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저지른 장난은 끝이 없다. 지금도 나는 종종 가족들에게 장난을 친다. 자상감은 전혀 없던 아버지였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저지른 장난에는 결코 야단을 치지 않았다.
그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같은 장난을 또 하면 엄청난 꾸중을 들었다. 자식들에게 매를 드는 분은 아니었으나 당신이 하나를 말하면 내가 열을 알기를 바랐기에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는 두렵기도 했다. 언제나 나를 가르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서두는 사내 새끼가 였다. 지금도 내게는 아버지의 강한 북한 사투리가 생생했다. 사내 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면 어디 쓰겠나?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 워낙 성격이 무뚝뚝하기도 했지만 대화라는 것을 하기엔 내가 너무 어렵고 아버지는 너무 연로하셨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또 한 말은 기술자가 되라는 것뿐이었다. 기술자만이 세상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것이었고 의사도 기술자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또 다른 말은 돈을 벌려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다른 의사들을 의세라고 부르고 변호사를 변호세라고 부르곤 했는데 여기서 새는 새끼의 준말이었다. 같은 의사였던 내 친구의 아버지가 병원 건물을 수리하고 간판을 네온사인으로 달고 대기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여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병원이 화려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쳤다. 아버지가 또 내게 해준 말은 많이 배워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일제시대 공산치하 6.25, 4.19, 5.16 등을 거치면서 세상이 여러 번 뒤집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고위 관리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내리신 결론이었다. 그래서인지 공부 열심히 하여 높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병원 대합실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고 수많은 수술 장면들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의사가 뭐라는지 잘 보아라 정도였지 단 한 번도 내게 느낌 같은 것은 묻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이던 나에게 출산 장면을 보여주거나 수술 도중 환자의 창자에서 꿈틀대는 기생충들을 보여준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내게 음독 자살을 시도하여 혼수 상태에 빠진 아름다운 20세 처녀의 음부에 도뇨관을 끼워 넣는 장면이나 물에 퉁퉁 불어 반쯤 썩은 시체의 뱃속을 보여주는 것 등은 좀 심했다 싶지만 아마도 인간 육체의 실상을 빨리 직시하라는 뜻이 강했으리라 생각한다. 심지어 성병에 걸려 절단한 성기를 포르말린 병에 넣어 내게 구경시키며 성교육을 시킨 사람도 아버지였고 매독균이 최장 10년 이상 잠복기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아버지였다. 하지만 병원 놀이터에서 육체의 실상만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60년대 그곳에서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생구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늙은 할머니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는 민중의 지팡이로 묘사된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는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지만 돈 봉투를 받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내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나이 어린 나에게 이러한 인간의 짓거리들을 직간접적으로 모조리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서 나는 삶의 더러운 실상과 인간의 사랑과 징후마저도 조금은 엿보았던 것 같다.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엿보았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내용을 상상하여 소설로 발표한 소설가에게 당신의 소설은 실상과 다르다고 면박을 주는 앙리 바르비스의 소설 지옥은 그래서 내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배뱅이 굿을 즐겨 들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부탁을 하였었는지 제사를 지내기는 하면서도 내게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 나 죽으면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급한 환자가 오면 제사를 완전히 취소하기도 하고 다른 날 지내기도 했으며 술 대신 사이다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원칙조차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무슨 격식이냐 하고 하였던 분이다. 격식을 싫어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시무식이나 종무식이나 개업식이니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며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과외 공부가 끔찍했던 나의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다 준 책이라고는 오로지 3권뿐이었다. 한 권은 김구, 어떤 높은 뜻을 심어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김구 선생이 나와 본관이 같은 안동 김씨라는 점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른 2권은 에디슨의 전기와 로빈슨 크루소였다. 에디슨 전기는 기술자가 되라는 뜻에서 사다 준 것 같다. 로빈슨 크루소를 사다 준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너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초월 명상은 1967년 조지 해리슨의 아내가 신문에서 TM 광고를 보고 마하리시의 런던 강연에 비틀즈 멤버들이 참석한 후 인도로 가서 그의 아시람에 거주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Transcendental Meditation, TM. TM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의 바다 밑에 작은 방울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떠올라 점점 커지고 수면이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순간 팡 터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방울들이 무의식의 바다 밑에 작은 형태로 돌아다닐 때 미리 자기에게 맞는 우주의 소리로 터뜨려야 하는데 만트라라고 하는 그 소리는 공인 강사의 지도를 받아 개인별로 전수받게 된다. 옴마니 밤매홈도 만트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밀교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섹스를 중시한다. 목표는 섹스 없는 오르가즘을 추구이고 그 오르가즘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섹스로 연습을 하여야 한다. 이때 3가지가 중시되는데 소리, 체위, 절정이며 이게 만트라, 무드라, 만다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옴마니 밤매홈에서 옴은 우주를 여는 소리고 홈은 오주를 닫는 소리이다. 무드라는 인도의 여러 성전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교 자세들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요가가 되었다고 한다. 만다라는 절정에서 느끼는 교합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심리학자 칼 융은 만다라가 고대 여러 문화에서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원형적 통일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